皆さんこんにちは、마컴です. 요즘에 여행 가실 때 인터넷을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아니죠, 재작년 겨울이죠. 2014년 12월에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타이를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타이 여행을 갔을 때 저를 뺀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형, 뭐 심카드 뭘로 하셨어요? 로밍 뭘로 하셨어요? 요금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니까 인터넷 그냥 일주일 정도 안 쓰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카드 뭐지? 로밍으로 할까? 심카드로 할까? 얼마였어요? 그거 그쪽이 더 좋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여행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야 지금 어디냐? 여기가 신주쿠야? 신주쿠? 잠깐만 기다려봐. 신주쿠 신주쿠니까 잠깐만, 이쪽인가? 이렇게인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잠깐만 잠깐만, 이쪽이 왼쪽이니까 앞으로 좀 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이쪽 저쪽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구글 맵을 사용하셔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자신이 갈 목적지만 정해가지고 나비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저는 사비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미마센, 신주쿠 이키타이 도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일본어도 사용하면서 뭔가 현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에 반해서 요즘에는 구글 맵으로 그냥 잠깐만, 이 앞으로 좀 가가지고 한 300m 가다가 왼쪽 꺾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뀐 모습이 가끔은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면은 아저씨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아저씨는 아니랄까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그런 걸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최신 기술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이긴 합니다. 언제까지나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됐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어디선가 들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この世に生き残る生き物は最も力の強いものか、そうではない。最も頭のいいものか、そうでもない。それは変化に対応できる生き物。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가장 힘이 강한, 가장 강력한 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생물도 아니고, 그 변화에, 시대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물이 살아남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번역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일본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어떤 호텔 같은 걸 예약하실 때도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홈페이지 같은 거,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냥 번역기로 돌려버리면은 바로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인간이 아닌 번역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있어요. 가끔 지금 일본인과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라인 번역기를 사용해서 일본인과 지금 펜팔을 하고 있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번역기가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굉장히 재밌는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냥 걱정일 뿐이야 이런 말이 번역기로 들렸더니 타다 심파이 시고토 다케 데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한국말에 걱정일 뿐이야 라는 표현을, 그 일을 우리들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로 잘못 번역을 해서 시고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화체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독특한 말투 같은 게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하라이 같은 그런 웃기는 코미디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 완벽한 번역기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말투에 숨어져 있는 뉘앙스라던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읽어서 번역을 하는 것은 아직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한 시점에서는 불가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기계가 정말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번역기의 그 완성도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요즘에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사진으로 찍어서 번역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번역기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번역기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번역기에 이제 사진으로 번역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민상의 일본 이야기.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번역기를 사용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가장 왼쪽에 카메라 모양이 있는 게 사진으로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마이크.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써서 검색을 하는 건데, 가장 왼쪽에 보면은 일본어랑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사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번역기가 얼마나 읽는지 일부러 좀 여러 가지 책을 준비해 봤어요. 일단 여행에 관련된 책입니다. 보시면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자신이 검색하고 싶은, 만약에 이 글씨를 검색하고 싶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그러면 글씨로 인식한 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말 왜 이렇게 더듬냐.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긁어줘서 이거를 검색하고 싶습니다. 딱 해주면은 치유의 주말 여행 이야시노 시우마츠 료코, 거의 완벽하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다른 걸 한번 또 번역을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걸 한번 이쪽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쪽 줄에 있는 것을, 지금 가고 싶은 리조트는 이 지역, 지금 가고 싶은 리조트는 이 지역. 거의 완벽하네요. 다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딴 책이에요. 아, 이게 새로 번역도 되나? 지금 이건 책인데 이런 책도 얼마나 번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숲 침묵한 뒤 나으리다.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글씨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정확하게 하진 않구나. 거의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그럼 문장보다는 한 단어? 이런 거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나 싶네요. 글자 하나 이런 거는 아마 인식이 잘 되지 않나. 장소는 나왔는데 글자로 잘못 인식했어. 전속력 이런 거, 오, 거의 완벽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책,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필기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흘려 쓴 글씨체도 되는지. 흘려 쓴 것도 나 바카니와 나리타쿠나이, 어른들에게 칭찬할 바보 같은 바보는 되고 싶지 않아. 아, 수동태 같은 게 좀 이제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한번 음성으로 한번 번역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통역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서 일본어로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今回はどのようにされた家を見る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トイレはどこですか？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ボーイフレンドはありますか？ 있으세요가 아르로 되긴 했네요. 사람은 이르로 가는데. 자, 그럼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저랑 잠깐만요. 말하는데 그대로 一 막 応お 되니까. 持ちですか？こ何ね人は仕事を行っていた伴う多く食べた電話。 저랑 사귀어 주세요. 私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 아, 배고프다. ない踊ら。 아, 배고프다. あー空腹。 아, 그까. 그거 말고, 어디에 사세요? どこ借りて。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실제로 저도 구글 번역기를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은 지금 좀 잠깐 사용해 보고서, 실제로는 지금 촬영한 거 말고도 지금 계속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사진 번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리한 것 같아요. 역시
그냥 바로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신이 검색하고 싶은 부분만 딱 손으로 칠해주면은 바로 읽어주니까 정말 긴 문장 같은 부분에서는 역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짧은 단어 어떤 한 단어 같은 정도는 쉽게 번역이 되고요. 그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그 메뉴 같은 걸 살짝 이렇게 긁어보면은 물론 완벽한 번역이 되지 않겠지만은 어떤 무엇을 뭐 구웠는지 무엇을 튀겼는지 이런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의 편하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음성으로 번역한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지금 촬영한 거 말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해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직 역시 불안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좀 뭔가 회화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한 식으로 말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정말 회화처럼 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해주면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되는 느낌이 나요. 그냥 화장실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딱딱한 문장이긴 하지만은 군대식으로 다나까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맵을 사용해서 이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도 그냥 검색만 해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다음 번역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번역이 된다던가 아니면 음성이 바로 인식이 돼서 번역이 된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하나도 몰라도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일본 가서 여행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언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말 걸고 보는 그냥 손짓 발짓 몸짓 뭐 바디랭귀지 다 쓰고 그냥 영어도 뭐 유창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어 같은 걸 알아들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직접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짱. 여행 가서 중요한 것은 뭐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배짱이 있으면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말고 길 잃어버리면 뭐 어때요? 어차피 길 물어서 찾아가면 될 거고, 가끔 또 길 잃어버리고 이래도 다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여행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추억인 것 같아요. 막 일본어도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막 길도 헤매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갔다 오셔서 일본어 하나도 못해서 거기다가 영어도 안 통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 어떤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일본 여행 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일본어를 공부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그냥 여행으로만 갔다 오시고 이럴 거면은 인터넷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번역기만 사용하시면서도 충분히 여행은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죠. 꼭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